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금일 영상은 주식 카테고리 여느 때와 똑같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미국 주식, 인텔 리비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새롭게 또 관심을 또 여러분들이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다른 원래 기존에 분석을 드리던 종목들 그 외에 제가 오늘 새롭게 좀 관심 가져 보셔라 하고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좀 고민이 많았긴 했는데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뭐 최근 몇 달 동안 조금 그 주식 카테고리 영상 말고 그 외에 이제 핫이슈랑 이제 사는 이야기 영상에서 제가 뭐 노후나 예 그런 거 이제 뭐 퇴직, 폐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우리의 이제 노후 또 퇴직 어떤 퇴사나 퇴직의 어떤 직면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이 종목도 한번 이제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배당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자, SK텔레콤입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배당주의 또 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고배당주의 뭐 약간 철강 쪽 이제 종목들이 있고, 뭐 금융 쪽에 이제 또 배당, 또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SK텔레콤뿐만이 아니고 이제 KT나 LG U+도 있는데 왜 SK텔레콤을 이제 추천을 드리냐? 일단은 뭐 통신주 대장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살면서 저는 SKT만 거의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KT, LG를 뭐 다른 회선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가입부터 탈퇴까지 조금 한 1, 한 2년 밖에 써봤더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SKT를 굉장히 오래 써왔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객센터 그런 것들이나 전화를 했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뭔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사실 뭐 크게 사실 의미가 없죠. 뭐 이게 통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KT, LG는 내가 또 휴대폰을 안 써봐서 물론 조금 요금제 같은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래도 이제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좀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꽤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비단 뭐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KT, LG, U+도 뭐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요금제를 뭐 좀 뭐 틀어막고 뭐 늘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5G 뭐 요금제가 이렇고 뭐 나중에 6G가 나오고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화기 없이는 좀 살기가 힘든 시대. 거기에 이제는 전화기뿐만이 아니죠. 이제 웨어러블 시장도 이제 계속 커지는 상황. 뭐 애플워치, 뭐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요금제를 또 확장해야 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적어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퇴사한 사람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노후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진짜 이제는 진짜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이제 다들 이제 폰이나 여러 가지 자기 나이에 맞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웨어러블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 3사 중에, 물론 저기 이제 현부제 폰이나 이런 거 있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3사의 매출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탄탄한 매출 구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을 고배당으로 이제 공유하는, 굉장히 진짜 어찌 보면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국처럼 이렇게 배당을 늘려가는 이런 정말 이상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노후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노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을 해 가시면서 사시면 노후 생활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 어떤 고배당, 6%, 7%, 뭐 5%이 정도의 고배당은 향후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예적금 금리가 그보다 오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거의 나라가 망해야지 진짜 그 고배당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당장 무슨 그 주가 차익, 주가 차익으로 먹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배당을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더 떨어졌다, 더 올랐다,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메인은 배당입니다. 배당이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여유 혹은 예금 적금을 넣을 바에는 이것이 오히려 물가 오르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나중에 뭐 1년, 2년, 5년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주가 수익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SK텔레콤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목표 주가가 얼마 되면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쭉 가져가는 것, 거기서 나오는 매년 그 배당,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주가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이렇게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져간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다른 종목들이 흔들릴 때도 여기서는 따박따박 이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생활 측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고민 많았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막 매일 분석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예, 분석하고 하진 않을 거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좀 고배당, 그냥 배당도 아니고 고배당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물론 이거를 뭐 샀다가 뭐 주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주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보지 마라. 그냥 내가 모아가는 양, 그리고 그 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 요것만 보시고 장기적으로, 완전히 초장기, 이게 중장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그냥 초장기로 내가 두고 그렇게 조금씩 예적금 넣듯이 그렇게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노후에 굉장히 저는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SK텔레콤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 보심이 어떨까. 금융주는 이 금리나 우리가 금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장기적인 주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왜냐하면 그 금리라는 그거에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금융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금융주는 더 고배당이지만
저건 좀 자취했습니다. 저도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통신주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물가나 뭐 경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거니까, 또 여기서도 나는 이 배당 가지고는 뭔가 성에 안 차. 나는 진짜 완전 슈퍼 고배당으로 갈 거야. 근데 그 슈퍼 고배당이라는 게 쭉 그렇게 슈퍼 고배당을 주면 좋은데, 그 안정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또 금융주는요, 소외받을 때는 진짜 소외 많이 받아요. 많이 떨어집니다.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가도 안정적이면서 뭐 등락폭은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안정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은행 아무리 고금리 상황이 와도 웬만해서는 이 고배당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정도의 고배당. 그래서 SK, 뭐 KT, LG 딱 세 군데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 중에서는 대장주, 그리고 대장주이면서도 배당이 제일 큽니다. 배당이 제일 크다는 말은 그만큼 제일 고객도 많고 수익도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매주 뭐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뭐 내가 진입한 종목들, 뭐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그 추가를 해가지고 매주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말은 안 해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분석해야 될 네 종목 중에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뭐 또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지간하면 이 15,000선은 안 깨질 거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기 좋게 확 깨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14,000 뭐 200 얼마까지 막 떨어지는 거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저께 좀 늦잠을 자가지고 하여튼 벌떡 일어나서 살려고 딱 막 컴퓨터 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커피 한 잔 딱 내리고 뭐 이러고 오니까, 또 이게 스물스물 막 300 몇십 원, 400 몇십 원 오르더니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520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1450, 120원. 물론 저는 이 가격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아침에 14,200 몇십 원을 14,200원대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매수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사려고 하니까 하여튼 못 샀네요. 이거 제가 봤으면 바로 샀는데, 아무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뭐 매수 대기하고 있다, 뭐 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방송 중에는 안 샀지만 제가 아무튼 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산 게 15,300원 정도 됩니다. 15,310원인가 아마 15,000원인가 300원인가 요 금액에 약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0에서 한 300만 정도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지금 며칠 동안에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14,000 뭐 200 몇십 원까지 떨어진 거의 한 1,000원 빠졌죠. 그래서 오늘 살라 했더니 다시 조금 올랐어요. 500 몇십 원으로.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저는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냐면, 거래량을 보시면은 매크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 없이 지금 주가가 크게 사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하방으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야.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뭐 이 회사가 뭐 그냥 뭐 절망적이다, 뭐 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 개미들이 좀 탈한국 증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미국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만능인 줄 알고,
그러면 반대로 있잖아요. 미국에서 또 개빵 나는 날이 옵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하고 오늘도 미국 주식 분석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항상 우리나라 이 개미들은 뭔가 과해요. 늘 보면 과합니다. 뭘 해도 과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해도 과하고 옛날에 K 배터리 할 때도 과했고 예? 또 코로나 중에도 그때 온갖 종목들이 다 올랐죠. 사면 올랐잖아요. 그냥 그때도 과했고 뭐든지 양자 컴퓨터 뭐 그 관련된 것도 과했고 뭐든지 우리나라 이 개미들은 좀 과합니다. 늘. 그래서 늘 당하고 돈 잃고 쪽박 차고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묻지마 매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는 무시 못할 과거에는 개미들의 이 뭐라 해야지 규모 자체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도 이제는 규모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결코 빠지지 않을 만큼의 이제는 규모를 형성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개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외인들이 기관들이 팔아도 막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 이런 개미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에서 쪽박을 차고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아씨 역시 한국은 안 돼 이러면서 미국으로 다 가는 거죠. 미국은 자고 올라오면 또 오르고 자고 오르면 또 역사적 뭐 최고점 막 갱신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추격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네들이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뭐랍니까? 현상을 예측하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현상을 보고 추격 매수하면은 쪽박 차기 딱 좋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늘 돈을 못 벌고 쪽박 차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미국에. 쫓아가니까 또 다른 개미 쫓아가고 또 다른 개미 쫓아가고 개미들이 다 미국 몰려가네 또 다 쫓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으로 수급 자체가 지금 없다. 그냥 돈 자체가 한국 증시에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적은 거래량에도 이 적은 거래량을 받쳐낼 만큼의 수급이 없다. 그냥 매수 혹은 받치는 물량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냥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회사 자체의 문제는 없다. 그냥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금 돈이 대외로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조금 뭔가 이제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다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또 같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정부의 또 한 자리를 또 꿰차면서 또 이 테슬라가 또 뭔가 딱 핫해지면서 같이 이제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또 다른 변화가 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가 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뭐 미국 주식 뭐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니까 뭐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설명드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체적인 문제도 없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거래량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오르는 것조차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좀 뭔가 좀 단기간에 가대낙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가대낙폭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이 선들을 다 깨고
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13,500원 안팎, 예, 진짜 13,000원 초반대까지도 열려있는,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은 분명히 저는 단기 가대 낙폭에 따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매수를 했지만 그보다 꽤 많은 폭의 낙폭을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아까 15,300원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또 매수를 또 할 것이다 지금 하고 나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 단기적인 측면만 보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에 조금 위안을 삼고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많이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늦게 그걸 알게 됐을 때는 뭔가 이제 늦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이라서 저는 그렇게 회사 자체의 심각한 문제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매크로적인 거, 그냥 수급적인 거, 그냥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자, 그때 제가 여기 보시면은 25만 5천 원 여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24만 원, 24만 몇천 원에 제가 그때 매수했다고, 추가 매수 또 막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가대 낙폭이 단기간에 쭉 빠졌죠. 이런 부분들, 물론 요 떨어지는 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지선들이 있는데 진짜 지지선들이 그냥 쭉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정책들을 예비 정책들을 자기들이 말한 게 있고 그것들이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게 그 어떤 얼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냐,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들이 다 회사 자체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요런 걸로 물론 정부 정책이 전혀 뭐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과하다 이거죠. 늘 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 요 과하다. 그리고 그 과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실질적으로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좀 뭐 안 좋지 않을까? 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거 절대 무시는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뭔가 낙폭을 가져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23만 몇천 원까지 2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8만 대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반등한 거는 이제 또 각 주에 트럼프의 같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주가 이제 그런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이제 주에 있다면은 트럼프에게 너무 그 전기차를 때려잡는 그 보조금도 너무 아예 없어버린다든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만 세게 하지 실질적인 정책을 진짜 극단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조금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IRA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고, 그리고 이, 보조금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어떤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이 저기다가 이제 그 미국에다가 다 공장을 짓는 이런 거는 트럼프도 원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그대로 뭐 없애버린다든지 왜냐면 그런 거 보고 이제 공장을 짓는 건데 그거를 하루 만에 그걸 없애버린다면 아마 각종 그 소송 같은 거에 휘말리고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원만히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지 않겠나. 이런 관측 때문에 지금 다시 떨어지던 배터리 종목이라든지 전기차 종목이라든지 또 반도체 그런 칩스법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여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런 매크로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SDI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다루고 있는 종목들은 다 장기적인 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한 사람의 조급함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 조급함을 없애기 위해 가장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존속만 한다면은 주가가 당장에 뭐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휘둘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도 LG엔솔루션도 있고 뭐 SK온도 있고 하지만은 특히나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라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배터리가 조금 뭐 전기차 수요가 뭐 죽었니 많이 뭐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뭐 보조금을 뭐 줄이니 혹은 폐지하니 많이 해도 자금난이 이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은 진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삼성 SDI는 원래부터 과거에도 요거 아니어도 먹고 살던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LG 솔루션 이런 애들은 LG 화학에서 빠져나오면서 딱 배터리 부분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영위하고 있는 거는 배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삼성 SDI는 그렇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된다. 똑같다. 얘네도 삼성 SDI 자체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의 어떤 그것보다도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있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그런 매크로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그래서 이것이 떨어질 때는 매크로적인 것으로 떨어질 때는 그런 매크로적인 사유가 이게 진짜 큰 사유냐 아니면 요게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는 사유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이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데 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사유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사라질 것들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 근데 지금 이는 대선 관련된 이슈는 그냥 트럼프가 그냥 마음만 딱 바꿔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주가도 조금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 마시고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지점을 찍어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지지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제가 여기 34만원, 32만원, 29만원, 여기는 25만원. 예. 근데 제가 살 때는 이미 25만원 깨지고 24만원 대였고 24만원대 저는 샀고 거기서 더 떨어져서 23만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2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8만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굵직한 이런 SDI라는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매크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유도 금방 이런 부분도 해소가 금방 될 수 있다. 물론 금방 해소 안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마음 안 바꾸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진짜 마음대로 지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 때문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이제 주식 중에 이제 인텔 차트입니다. 인텔 차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때 낙폭을 확 키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 패턴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대선 이후에 오히려 또 좀 더 좋은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미국 최우선주의. 과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일주일 전에 이제 월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은 곧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의 어떤 자존심이에요. 인텔이라는 기업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무슨 노키아랑 뭐 비교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하고는 완전 달라요. 인텔이 전혀 그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손을 안 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예 진짜 완전히 넋놓고 있다가 너무나도 이제 급성장을 하고 난 뒤에 뒤늦게 뛰어 들어가니까 이미 선점하고 있고 이런 애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고 급하게 또 쫓아가다 보니까 약간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캐시카우가 있으면은 쫓아가는데도 그렇게 부침이 없을 건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투지폰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캐파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부분에서도 돈이 줄어들고 비용은 확 늘어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키아가 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인텔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인텔은 여전히 CPU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인텔이 뭐 망했다 뭐 이러는데, 지금 노키아가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야. 뭐 점유율이나 이런 것에서 노키아가 개박살 나던 그런 상황이고,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 기업이었고, 인텔도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과거 노키아, 더 옛날로 치면은 뭐 일본의 기업들, 뭐 샤프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인텔은 죽었다, 뭐 완전히 뭐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전히 CPU의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다. 삼성전자도 뭐 끝났다, 뭐 이러면서도 여전히 메모리에서는 여전히 1위를 굳히고 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더 이제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고, 인텔도 CPU 시장이 1위 자리를 내주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견고한 흐름이 있고, 그 말인즉슨 거기서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더하기 인텔은 정부에서 밀어준다. 단순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IT 기업들도 인텔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인텔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이제 반도체 외세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그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완전 뭐 대놓고 막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인텔을 도와주고 있다. 인텔이 만약에 망해가지고 없어진다면 이제 TSMC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중국의 SMIC나 그리고 영국의 뭐 이제 설계기업 ARM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인 설계부터 제조까지 그게 메모리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종합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반도체 어떤 외세에 반도체 전쟁에서 그 외세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누구도 가만히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망하고 내가 막 그냥 아우 힘들어서 못 하겠어 망하고 싶어 이래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견고한 흐름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견고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지금 차트를 제가 지금 최근으로 당겨서 그렇지 실제 이제 이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요 굉장히 주가가 낮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최고가 51달러이던 게 지금 최저가 지금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테슬라나 뭐 이런 데 못지않게 혜택을 받을 기업이 인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텔은 말씀드렸다시피 글감과 캐파와 규모와 그런 것들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이러니까 뭐 AMD고 뭐 어디고 막 온갖 IT 기업들에서 우리 이거 인수할게 이거 저거 인수할게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탐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인텔이 꺼져 하는 거지. 아무튼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텔을 봐야 된다. 뭐 디테일하게 뭐 몇십 일선이 이랬네 저랬네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텔은 워낙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굉장히 이미 주가를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인텔도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굉장한 지금 노력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짜잔하고 뭔가를 할 것이다. 그게 정부와 협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뭐 쩐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막 완전히 샷터 내리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시간만 투자하면은 우리에게 됐고 어느 순간에 지금은 배당이 없어졌지만 다시 배당이 살아나는 거. 다시 배당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인텔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 실행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가가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인텔은 조금씩 좀 사모아 나가면 리스크도 완화하면서도 나중에는 좀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반짝했다가 이 반짝한 거 뭐 때문에 그러신 건 알죠? 폭스바겐에서 원래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려 하다가 이것도 뭔가 이게 뭐 폭스바겐이 지금 본토에서 뭐 공장을 폐쇄하니 뭐니 하면서 막 힘들어 하니까 주가가 그런 뉴스에 조금 이게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왜? 본토에서도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왜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폭스바겐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뭐 이러기에는 지금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지금 이 리비아는 그전에도 뭐 다른 전기차들하고 뭐 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리비안과의 이 가감한 투자는요 진짜 사활을 건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리비안 뒤에 또 다 다른 데 뭐 집적되고 이런 거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리비안이 진짜 폭스바겐의 마지막 뭔가 승부차가 아닐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50억에서 58억으로 이제 증액하면서 이제 주가가 팍 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를요, 제가 폭스바겐을 또 뭐다 했어요? 곧 독일이다. 폭스바겐이 망하는 건 독일이 망하는 건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폭스바겐이 지금 뭐 몇십억 달러 뭐 이런 게 폭스바겐한테는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에요.
물론 작은 돈도 아니죠. 폭스바겐에게는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감당이 가능하니까 50억 달러에서 58억까지 1조 원 정도를 더 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또 주가 또 쳐박았냐. 응? 이게 과연 이제 리비안이 이제 지금 뭔가 그 테슬라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약간 경쟁사나 다름없을, 또 이게 완전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경쟁사니까 테슬라가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테슬라 아닌 전기차들은 쪽박 차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보조금이 폐지되고 뭐 보조금이 줄어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리비안 혹은 리비안 아래에 있는 이런 전기차들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 아닌 전기차들이 지금 주가를 조정받고 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 아닌 전기차들이 조정받고 있는 이 전기차들 중에서는 리비안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뭐 싼마이로 그냥 뭐 다 막 루시드하고 뭐 니콜라하고 다 그냥 다 막 그냥 따잡아서 지금 주가가 이래 되고 있지만은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간다. 그 제조를 해낼 공장을 차리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공장을 만들고 나서 또 양산을 할 때 뭔가 또 이렇게, 물건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양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근데 한번 또 차려놓으면 그게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겪는 이런 제조업의 어떤 위기, 이거를 이제 코로나 한번 겪으면서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자기 나라에서 이 마스크 한 장 이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에서 약하나.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라는 게, 야, 당장 뭐 공장 막 마스크 생산하게, 진단키트 생산하게 빨리 공장 차려 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차려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제 약이며 진단키트며 마스크며 뭐 손소독제며 당시에 이제 그런 필수품들 다 외국에서 다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자기 나라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제조업이라는 이 측면에서 좀 걸기를 해야 됩니까? 굴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이제 조지아 공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지아 공장 건립을 중단을 한다. 이제 전기차 수요가 이제 막 줄어들고 이러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중단을 하면 안 된다. 빨리 갈 거를, 아니면 혹은 정상적인 속도로 설립할 거를 조금 느리게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2년 만에 건립을 할 거, 3년 만에 건립을 한다 생각하고 좀 늦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조지아 공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막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러니까 중단할 동안에 멈춰 있던 거야.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리비아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생산을 빨리, 대량 생산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돈을 좀 끌어다 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유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돈은 끌어다 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비아는. 어차피 지금 캐파에서도 생산해서 얘네들 돈을 남겨 먹겠다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캐파 가지고는 맥시멈까지 돌린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캐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수요가 있건 없건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지. 일단 캐파는 만들어 놓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이렇게
인식을 주고 사고, 안 사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조제아 공장이 좀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다시 말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제가 리비아는 장기적인 악목으로 사야 되고 제 자식들도 다 리비안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좋은 회사지만 주가나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테슬라 좋으신 분들은 테슬라 가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뭐 테슬라가 더 멋져 보이죠. 예. 저도 그래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분명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예 급이 다른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도 테슬라는 발전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리비안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10달러 안팎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년에 저 상반기에도 제가 거시경기 자체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이제 추격하는 식의 혹은 좀 너무 집중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조금 적절하게 어떤 패턴을 두고 저점 매수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